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수면 문제, 바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잠에서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증상은 의학적으로 새벽각성 혹은 수면 유지 장애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현상을 단순히 본인이 예민하거나 잠기가 밝기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명확한 수면 장애의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벽각성이 왜 발생하는지 그 의학적 기전을 파헤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벽각성의 증상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새벽각성이 반복되면 실질적인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 자체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낮 시간 동안 졸음이 몰려오고 업무나 학업에 필요한 집중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증상이 동반됩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심했던 날이나 과음을 한 날에는 일시적으로 새벽에 깰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정확한 진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벽각성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4가지 주요 원인을 의학적 기전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호르몬과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본래 수면을 유지해야 할 밤 시간대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우리 몸을 각성시키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밤에도 떨어지지 않고 높게 유지되면 우리의 뇌는 지금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오인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수면은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교차하며 진행되는데 이 수면 주기가 전환되는 새벽 시간대는 뇌가 상대적으로 각성에 취약한 시점입니다. 이 취약한 전환 시점에 높은 코르티솔 수치가 작용하면서 뇌를 강제로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새벽각성은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이 수면 주기의 취약한 지점을 건드리면서 발생하는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면무호흡증과 이로 인해 동반되는 야간 빈뇨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렘 수면 중에 호흡이 불규칙해지거나 일시적으로 멈추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호흡이 멈추면 혈중 산소 농도는 낮아지고 반대로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러한 상태를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뇌는 호흡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 강제로 각성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새벽에 자주 깨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호흡이 멈추는 동안 심장에는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데 이때 심장에서 나트륨 배설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ANP, 즉 심박나트륨 이뇨펩타이드가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심장에 작용하여 소변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자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깨는 야간 빈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 자주 깨시는 분들은 이것을 단순한 방광의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수면무호흡증이라는 호흡의 문제가 근본 원인일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여성의 폐경전 단계, 즉 갱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원인은 특히 45세에서 55세 사이의 여성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 두 호르몬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과
수면과 각성의 리듬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호르몬들이 급격히 줄어들면 체온 조절 시스템과 수면 각성 리듬에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특정 시간대, 주로 새벽 3시 무렵에 반복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갱년기로 인한 새벽 각성은 대체로 안면홍조나 야간에 식은땀이 나는 야간 발한과 같은 증상을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알코올 섭취와 잘못된 약물 복용입니다. 먼저 알코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알코올이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음주 후 3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속에서 알코올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가바, 즉 가바 수용체의 억제 기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반동작용으로 대뇌가 오히려 활성화되면서 심박수와 체온이 상승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를 새벽에 잠에서 깨우는 원인이 됩니다. 즉, 술은 잠들게는 해주지만 수면을 끝까지 유지시켜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속방형 멜라토닌 제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속방형 멜라토닌은 반감기가 20분에서 50분으로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잠이 드는 입명 과정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새벽까지 수면을 유지시켜주는 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체내에서 분해되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새벽 각성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속방형 멜라토닌만 복용하신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벽 각성의 4가지 주요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원인들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3가지 측면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법은 신경 이완과 영양학적인 접근입니다. 새벽 각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뇌의 활동을 멈추게 하는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계를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바로 테아닌입니다. 테아닌은 뇌파 중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일 때 나타나는 알파파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흥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하는 수용체인 NMDA 수용체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5세 이상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속방형 멜라토닌이 아닌 체내에서 서서히 방출되는 서방형, 즉 지속형 멜라토닌 처방을 전문의와 상담하여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법은 수면 환경과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비렘 수면 단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몸속 깊은 곳의 체온, 즉 심부 체온이 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2도 사이로, 그리고 습도는 50%에서 60% 사이로 맞추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야간 빈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침 2에서 3시간 전부터 수분과 염분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신 후 15분 이상 햇볕을 쬐어주시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세로토닌은 약 14시간이 지난 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아침의 햇볕 노출은 그날 밤의 원활한 수면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법은 행동요법과 전문적인 치료입니다. 만약 새벽에 잠에서 깨셨다면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시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계를 보고 지금이 몇 시인지,
앞으로 몇 시간이나 더 잘 수 있는지를 계산하게 되면 오히려 불안감이 증폭되어 다시 잠들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만약 잠에서 깬 후 15분 이상 다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침대에 누워 계시기보다는 차라리 침대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자극적이지 않은 책을 읽는 등 지루한 활동에 집중하시거나 점진적 근육이완법과 같은 기법을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밝은 빛을 켜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다시 잠들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들을 시도해도 증상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반드시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 수면 무호흡증이 원인으로 확인된다면 수면 양압기, 즉 CPAP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수면 습관과 인지 왜곡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인지행동 치료, 즉 CBTI를 통해 전반적인 수면 위생을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반복적으로 잠에서 깨는 새벽각성은 결코 개인의 예민한 성격 탓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명확한 생리적 신호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 수치의 이상,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저산소증과 이에 동반되는 야간 빈뇨, 여성의 폐경 전후 호르몬 변화, 그리고 알코올과 잘못된 멜라토닌 복용이라는 4가지가 새벽각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테아닌과 마그네슘을 통한 신경계 이완, 침실 온도와 습도 조절 및 블루라이트 차단과 같은 수면 환경 개선, 그리고 시계를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올바른 행동요법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수면 다원 검사와 같은 전문적인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편안한 새벽 시간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의학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